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술보다 밥보다 그를 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올 한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네. 아우 저 오늘 너무 막 신나네요. 네. 이게 외출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요새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쐬고 이렇게 두 분도 보고 하니까 지금 저도 좀 신나는 상태인 것 같네요. 네. 아 진짜로 저는 요새 그냥 계속 집에 있다가 스케줄도 다른 거 다 취소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나마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저에게 이제 소중한 다스베이더인데 이렇게 일하러 나오니까 네. 일할 수 있는 기쁨, 네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네 참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이제 취뽀하셔서 다 같이 이제 일하러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 집어서 오늘 아주 확실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잔인해도 봄날은 온다. 여러분의 봄날 다스베이더와 함께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소서 프로필 이름 김민용 가명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예정이고 정치외교 전공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LG화학 해외 영업직을 지원하시려고 하고요. 지원했고요. 그리고 향후 지원 기업은 LG화학, 효성 ENC, 현대모비스 등 해외 영업 관리 직무를 지원하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토익 915점, 토스 레벨 7, 160점이고요. 스페인어 DELE B2, 그리고 국제기구인 SEGIB, 이베로 아메리카 총사무국에서 인턴 6개월을 하셨고요. 중남미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경력이 있습니다. 토익을 최고 930까지 받았는데 해외 영업직에선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2 외국어로 보완할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프로필 양력 소개를 하는데 그 주례사 선생님 소개하는 것 같이 굉장히 특이사항이 기신 분인데 정말 그 외국어 쪽으로 또 준비를 열심히 하신 느낌이 많이 드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랑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가지고 네, 나이가 27이네요. 27이면 이제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토익도 이렇게 잘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어디 가갖고 뭐 인턴도 그러니까 하고 인턴도 하고 국제기구에서 그리고 중남미 논문 공모전 열심히 살았어요. 그니까요. 네, 안 맞습니다 저랑.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민혁쌤은요? 일단은 B2B 기업의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답게 이제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이제 어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 외교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경계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업에 지원하면서 좀 더 숫자적인 측면, 즉 원가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지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이제 말 그대로 인문계 학생처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 영업 합격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자소서나 뒷부분 뭐 면접 답변이라든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오늘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해외 영업직에서는 토익 930이 낮은 편인가요? 제2외국어로 또 보충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우리 지원자분들이 특히 이제 해외 영업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어학은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높은 어학 점수를 취득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어학에 이렇게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학 말고도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학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토스 같이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향후 면접 때에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소양을 좀 높이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스피킹 실력은 향상시키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민용 학생이 지원하는 음. 이제 해외 영업 관리 직무 이 부분의 채용 현황은 어떤가요? 지원 자격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학에 대한 부분은 뭐 제2 외국어도 요구를 하면서 어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제 기본 자격으로서 좀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뭐 크게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에 가서 경쟁자들을 보다 보면 뭐 제2 외국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고스펙의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또 그러한 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민용 학생이 지원한 LG화학 자소서 문항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은 3개가 있고요. 난이도가 사실은 뭐 굉장히 평이합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제 역량 관점으로 강조를 해줘야 되는 항목인데 제가 만약에 평가자라면 이 1번 항목을 꼭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따 첨삭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본인의 특성 및 성격의 장단점. 자, 1번이 역량이었다면 2번은 이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재상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단점도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을 제시하시고 극복하는 노력 위주로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로얄티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복붙이 가능한 포부가 아니라 LG화학만을 위한 본인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LG화학이 추구하는 어떠한 사업 목표나 사업 특징 아니면 처한 어떤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LG화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내가 LG화학만을 위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용 학생이 쓴 자소서는 두 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좀 이 지원 동기를 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저기요 선생님, 그래서 지원 동기가 뭐라고요? 지원 동기가 잘 안 보였다는 말씀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네. 네, 강쌤은요?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은 오케이. 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는 글쎄. 거의 20자인데. 네, 이러한 모든 평가는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평가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희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해당 직무를 지원한 동기와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술하라 라는 1번 항목입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직무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 갑자기 지원한 거야?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역량을 쌓아온 거야?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느냐 안 하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냥 취업할 때 되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원을 한 것인지 그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그에 맞는 꾸준한 노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좋습니다. 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기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관점으로 쓴 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 보니까 아 너도 의사소통이냐? 대한민국 지원자 95% 이상이 자기가 의사소통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의 차별화는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해야 할 만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작성을 잘 하셨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이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인 거겠죠. 자, LG화학의 영업사원은 자 이거 LG화학 대신에 롯데케미칼의 영업사원은 롯데정밀화학의 영업사원은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은 죄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본인들이 지금 복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이걸 복붙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LG화학의 이 직무만을 위해서 열정이 있느냐 스스로 이거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 두 사람이 이해가 일치하는지 피드백을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재정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노하우가 양자 간의 어떤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노하우를 압축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게 무엇이구나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글을 읽는 가독성적인 측면이나 논리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난 이런 표현 참 싫더라. 하루는.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굳이 뭐 하루는 이런 표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헤맸다까지 요거까지가 다 사실 상황 설명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설명을 좀 많이 줄여주셔야 되겠죠.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의미를 명확하게 안 뒤에는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자, 요 부분이거든요. 뒤에 본인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조금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뒤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쳤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좋은 부분이냐고 하냐면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송구함을 무릅쓰고라고 하셨는데 요걸 더 디테일하게 쓰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 국장에게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더 잘 잘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행동 노력은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자, 이 내용은 유지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상황 설명을 대폭 줄이시고 아까 제가 추가하라고 했던 이 직무에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SCM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원가 회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해외 영업만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한 어떤 노력들 그게 한 가지 정도는 더 추가돼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통으로 생략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뭐 문장적인 부분이라든지요? 저는 약간 여기서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네. 중남미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언급을 해줬더라면 이 앞과 이 문장이 좀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증명이라는 것은 이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그 키워드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강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길게 쓸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 LG화학의 해외 영업사원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지식 스킬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잡아줬어야 되고 요거는 뭔가 내용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아예 추가적으로 별도의 직무 관련 키워드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백수 씨 먼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여기 문항 자체가 일단 지원 동기를 먼저 물었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중남미 시장이 겪고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앞부분으로 좀 당겨왔으면 좀 더 그 동기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갈씩 아니면 소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직무에 대한 열정과 커뮤니케이션으로 LG화학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다.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겠죠. 아, 네. 아무튼 뭐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어쨌거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좀 안 맞는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독 이 시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잘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럼 흥청망청 이제 저녁에 이제 술 먹기 바쁜 친구들 그런 애들이 저랑 이제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쉽게 형 동생 되고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뭐 두 분한테 좀 많이 의존하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그렇게 편견을 갖고 시작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만 또 백수 씨랑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열심히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네, 물론 그렇긴 한데.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김민용 학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그냥 집에서 자소서 쓰고 네. 네, 민용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뭐,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막 국제기구에서 인턴도 하시고 네. 논문 공모전도 타시고 정말 솔직히 저랑 안 맞는 열심히 사시는 성실한 스타일인데요. 네. 혹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네네. 그때 혹시 기분을 물어봐도 될까요? 아, 기본이요. 네. 제가 사실 LG화학을 지난 시즌에 넣을 때가 네. 인턴하고 귀국하고 얼마 안 되고 막 취준하면서 거의 초기에 넣었었던 거여서 네. 준비가 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인턴은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가서 하신 거예요? 스페인에서 했습니다. 아, 스페인.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강쌤이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축구는 레알이죠. 아이, 네. 뭐 네, 축구 안녕하세요. 모르시네.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지금 내가 보니까 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아, 아니, 집에만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자소서 쓸 때 좀 네. 뭐랄까 그런 본인의 감정들이 자소서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본인 스스로도 화이팅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 자소서를 좀 봤거든요. 네네. 일단은 글빨은 장난이 아니야. 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본인이 해외 영업 분야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해외 영업. 근데 제가 사실 해외 관련한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 해외 영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직무 경험이 없어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원 직무와 관련된 뭐 직접 경험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맞는데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 영업과 관련해서 간접 경험을 하려고 뭐 책을 10권 이상 읽어봤다라든지 아니면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직무 담당자들이 쓴 그런 에세이라든지 관련된 책도 엄청 많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읽어보면서 본인이 정말로 해외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뭐 엄청난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글을 물론 이건 이제 초창기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바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에 올인했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전혀 안 들어가지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 뭐 해외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한 어떤 몰입도는 사실 많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거 어떤 거 있어요? 아, 저는 두 개 준비해봤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도 자소서를 쓰면서 지원 동기를 쓸 때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른 경쟁사가 아닌 오직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로서 그 회사의 타사 대비 경쟁 우위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강조해 주는 게 맞는지 이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은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핵심 경쟁 우위 요소가 뭐 기술 경쟁력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원가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게 기술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지원했다 이런 논리보다도 아까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년사라든지 중점 추진 과제, 사업의 이슈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본인이 회사의 어떤 관심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제가 해외 영업과 더불어서 영업 관리 직무도 병행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영업 관리의 장단점 쓸 때 이게 뭔가 그 설명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장점으로 쓰는 거는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반면에 이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좀 당황을 해서 당황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사전에 플랜 B랑 C까지 아예 철저하게 계획하거나 혹은 그걸로도 잘 안 될 때는 이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조언을 수렴해서 네, 대안을 정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업관리 직무에 좀 적절한 장단점인지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우선적으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성적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국내 영업 관리에 지원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어떤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강조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영업 관련된 어떠한 지식이나 관련된 어떠한 간접 경험이나 그런 걸 더 쌓아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민용 학생,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LG화학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제가 지난 시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꼭 붙어서 네,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데 아, 네네. 힘내라고 스페인어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취준생분들한테요? 네네. Ah, yo pienso que podemos aguantar toda la situación y ánimo. 아,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인시켜야겠죠?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일단 소제목을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네.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거 간단하게 소제목 다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별도 소제목으로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야 이제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줄인다고 하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런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위주로 쳐내신 다음에 글자 수를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직무 지식 스킬 경험 그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는 해외 영업 관리 분야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상반기 때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입도 신입이지만 이제 말 그대로 경력 있는 지원자들을 더 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해외 영업 분야에도. 그래서 경력자 채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에 이제 말 그대로 상반되게 신입 채용은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환경에 너무 우리 지원자분들이 좀 일일비하지 마시고 뚝심 있게 지원 분야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다만 무조건 저는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잘해 이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외 영업이 정말 뭔지. 그리고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직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멀티태스킹이 요구되는 직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또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그래도 나중에 이제 면접 가셨을 때 좀 더 준비된 지원자다. 그리고 나를 뽑으면 교육 많이 안 시키더라도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너는 LG화학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탈락한 김민용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민용 학생한테 이제 강 쌤이 이 자소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좀 이 아쉬운 부분들을 강 쌤이 언급하셨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자소서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이제 평가자한테 안 들키고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제출을 하죠. 근데 결국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펼쳐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비어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또 밖에 외출도 못하는 이 시기가 그러기에 좀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버틸 때예요. 지금 4월 초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공채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슈 때문에 뭐 진행이 되니 많이 그다음에 인원이 축소가 됐느니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벌써 상반기 공채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난 어차피 상반기에는 무서우니까 안 할래. 하반기 할래. 이렇게 아마 포기해버리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가장 좋을 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 결과를 또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또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냐? 되게 들었는데 저도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진심이 버티는 느껴졌어요. 것도 실력이고. 네.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일일 테니까요. 맞아. 네. 꼭 힘내시고 좀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방송하면서 듭니다. 제일 보람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좋은 소식 들릴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